불기 2566년 이민년 하한거가 제방선언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대종사는 영축 총림 통도사 하한거 입제법회에서 대중의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이민년 하한거 결제일인 어제 전국 조계종 총림과 교구본사 등 100여 개 선언에서 2천여 명의 수자 스님이 3개월 정진에 들어갔습니다. 하한거 결제일 설악산 신흥사는 무문관으로 전환한 경내 향성선원 개원식을 가졌습니다. 사부대중은 조계선풍 시원도량의 전통을 이어갈 것을 다짐했습니다. 인도 부다가에 들어선 최초의 한국 사찰 분황사 중공식을 위해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한 조계종 대표단이 내일 현지로 출국합니다. 조선 후기 제작된 성보 42수 가늠도가 도난 후 30여 년 만에 원래 있던 자리인 의성 보은사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월 16일 월요일 BBS 뉴스입니다. 불기 2566년 이민년 하한거가 제방선언에서 일제히 시작됐습니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대종사는 영축 총림 통도사 하한거 입제법회에서 대중의 부단한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울산 BBS 박상규 기자입니다. 여름 한철을 맞아 통도사 사부대중도 용맹 정진에 돌입했습니다. 조계종 종정 중봉 성파대종사는 자리이타의 수행 정신을 강조하며 치열한 정진으로 투철한 깨달음을 얻길 당부했습니다. 우리 선방에서 이렇게 결제를 하고 하는 이 대중은 전 국민을 대표하는 뜻에서 정진을 잘 하셔가지고 말 그대로 삼국고리 하가정생 많은 사회의 국회민안을 할 수 있는 그런 밑그림이 되어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는 경내 설법전에서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불기 2566년 이민년 하한거 결제 법요식을 봉해했습니다. 이번 하한거 결제 대중은 통도사 보광선언과 내원사 동국제일선언, 통도사 보살선언 등 모두 326명입니다. 이들 대중은 앞으로 석 달간 외부의 출입을 일체 금하고 치열한 용맹 정진에 나서게 됩니다. 통도사는 이들 대중의 정진을 위해 외호에 나섭니다. 각기 건강을 잘 챙기셔서 석 달 동안, 해제 동안 무탈하게 정진에 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 더욱더 저희 소임자들은, 종무 소임자들은 스님들 수행에 한치의 어긋남도 없이 예우를 잘 할 거라고 약속을 드리면서 통도사는 오는 29일과 다음 달 13일, 29일, 그리고 7월 13일과 28일 모두 5차례 걸쳐 하한거 포살 법회를 봉행할 예정입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에서 BBS 뉴스 박상규입니다. 이민년 하한거 결제일인 어제 전국 100여 개 선원 2천여 명의 수자 스님이 3개월 용맹정진에 들어갔습니다. 팔공 총림 동아사 방장 진제 법원대종사를 비롯한 총림 방장과 교구본사 조실 스님들도 일제히 결제법어로 수행납자들을 격려했습니다. 정영석 기자입니다. 조계종 7대 총림과 교구본사급 사찰들도 방장 스님을 비롯한 대더 큰 스님들의 결제 법어와 함께 여름철 용맹 정진을 시작했습니다. 바랑을 짊어진 스님들이 깨달음을 향한 산문에 들어섭니다. 80 총림 대구 동화사에서 봉행된 이민년 하한거 결제 법요식. 산중 최고 어른인 방장 스님에게도 화두와의 씨름은 늘 새롭습니다. 개개인이 각자 자신의 성품을 바로 볼 때라야만 가능한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오랫동안 참선 수행을 하는데 어째서 그러면 깨달음을 얻지 못하느냐. 이 참선법은 하도 일념이 지속되어야 된다. 법보종찰 해인사에서도 석 달간의 구도 여정이 시작됐습니다. 법당에 모여 앉은 수행납자들의 얼굴엔
결연한 의지가 엿보입니다. 방장 원각 스님은 주장자를 높이 치켜들며 긴 수행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일상의 회복과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본성의 회복입니다. 총님 이 좋은 도량에서 애써 정진해서 공안을 타파하도록 합시다. 그러할 때 달마와 노조가 면백한 뜻을 알게 될 것입니다. 통도사, 해인사와 함께 삼보사찰 가운데 하나인 승보종찰 송광사도 하안거 수행 정진에 돌입했습니다. 방장 현봉 스님에게 결제 법문을 정한 스님들은 참 나를 마주할 시간들에 온 힘을 쏟을 것을 다짐했습니다. 이번 안거 동안에 한국 가나선의 봉고장인 이곳 송광사에서 강원이나 유런에서 경전을 보면서 그리고 선언에서는 화두를 참고하면서 열심히 정진하여 부처님과 조사 스님들의 진실한 뜻을 깨달아서 모두가 바른 안목을 갖춘 대장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경호, 만공 대선사 등 선의 가풍을 잇는 덕숭총림 수덕사는 정해사 능인선언과 향천사 천불선언 등에서 안거를 시작했습니다. 총림 방장 다라스님은 하안거 동참 스님들을 격려하고 쉼없는 정진을 당부했습니다. 경호스님 두목입니다. 공산의 미바람이요 화랑무인수 꽃 떨어져 실사람 없네. 춘천이라 뭘 맑은 하늘에 한기령이 빠져버렸나. 이렇게 삼봉축 푸른 바다에 삼봉이 솟아있네. 쌍계총림 쌍계사는 고산 대종사의 생전 법문을 청해드리며 석 달 동안의 수행 의지를 다졌습니다. 주지 영담 스님은 하안거 동참 스님들을 격려하고 신도들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스님들의 이 참선이 독점물만은 아니거든요. 그리고 이 신도들을 어떻게 이 불교로 끌어들이도록 공부를 할 수 있도록 하느냐라는 것은 우리들이 풀어야 될 그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영남의 3대 사철로 불리는 금정총림 범어사 하안거엔 100여 명의 스님들이 방부를 드렸습니다. 법요식에 참석한 총림 방장 지유 스님은 두문불출하며 용맹정진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마음 자체가 도인데 자기 스스로가 자기인데 그것을 모르고 마음을 가지고 이런데 또다 지지가 뭐다 또 마음 자체는 이름도 글자도 없다. 교구본사 사찰들도 대덕 큰 스님들의 결제의 법어와 함께 여름철 수행 정진에 돌입했습니다. 조계종 10교구본사 은혜사는 경내 육하원에서 이민년 하안거 결제 법회를 봉행했습니다. 안거 때마다 운부함에 방부를 들여 수행 정진했던 법타 스님은 조실로서 첫 안거 입제 법문을 대중들에게 설했습니다. 절벽에서 마치 손을 놓고 한 발짝 앞서서 백척간두에 진일보한다고 그런 절실한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자기 마음을 추스릴 때 그야말로 환희로운 경지가 나에게 온다. 제주 관음사도 하안거 결제 법회를 봉행하고 불태전의 정진을 다짐했습니다. 조실 우경 스님은 결제의 의미를 강조하며 수행 정진을 독려했습니다. 하안거 결제라는 것은 다 모아서 공부하자. BBS 불교방송은 불기 2566년 이민년 하안거 결제를 맞아 조계종 종정 예하, 중봉 성파 대종사를 비롯한 전국 주요 총림 방장 스님들의 결제 법어 특집 프로그램을 오늘부터 나흘간 BBS TV를 통해 전국에 방송합니다. BBS 뉴스 정효석입니다.
이민년 하한거 결제일을 맞아 한국 선불교의 전통을 이어온 설악산 신흥사 향성선원이 무문관으로서 새롭게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치열한 면벽 수행이 이뤄질 향성선원의 이번 하한거에는 신흥사 회주 우송스님도 방부를 드렸습니다. 춘천 BBS 김충현 기자입니다. 조계종조 도의국사가 1200여 년 전 선불교의 씨앗을 뿌린 남상지 설악산 신흥사는 하한거 결제일을 맞아 용맹정진의 상징 무문관을 열었습니다. 신흥사는 조실 설악당 무산 대종사가 다시 크게 일으킨 조계 선풍 시원 도량으로서 한국 선불교 전통을 잇고 발전시키기 위해 향성선원을 무문관으로 개원했습니다. 탐방객들이 많고 여러 가지 수행에 지장을 주는 것 같아서 향성선원을 다시 개보수해서 무문관으로 철저한 수행처로 이렇게 이룩되게 됐다고 볼 수 있고, 또 철저하게 자기 자신과 화두와 싸움을 하는 그런 무문관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이렇게 개원하게 됐습니다. 이민년 하한거에 무문관 방부를 드린 회주 우송스님은 치열한 정진과 선시, 폭넓은 대중포교 불사 등으로 한국 불교 발전에 큰 자취를 남긴 조실 스님의 가르침을 새기고 뜻을 이어 부처님 가르침을 널리 전하기 위해 정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스님께서도 평소에 시나 시조 부문을 통해서도 많이 표현을 하셨지만, 더욱이 우리 후학들은 앞으로 수행에 전념을 하면서, 그러면서도 주민과 함께 또 찾아오는 그런 관광객, 또 등산객 다 함께 불교의 가르침을 조금이라도 전달했으면 좋겠다. 조실 스님의 생전 법문을 들으며 정진의 서원을 다진 하한거 결제 법회 후에는 우송스님과 선덕 문석스님, 선원장 현도스님 등 11명의 스님들은 대중들과 인사를 나누고 무문관에 들며 용맹정진을 향한 발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신흥사 무문관 향성선원은 모두 11명의 수자 스님들이 수행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2평의 수행처와 포행 공간, 하루 한 차례씩만 공양을 드려주는 일종식 공양구 등을 마련했습니다. 한편 올해 설악산문 하한거에는 향성선원 11명, 백담사 무문관 무금선원 11명, 종립기본선원 30명 등 모두 52명의 수자 스님들이 방부를 드리고 안거를 시작했습니다. BBS 뉴스 김충현입니다.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은 성지, 인도 부다가야에 들어선 최초의 한국 사찰, 분황사 준공식을 위해 조계종 대표단이 내일 현지로 출국합니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스님을 비롯한 종단 교역직 스님과 후원자, 사찰 신도 등 150여 명은 내일 인도로 향해 한국불교 세계화를 위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조계종 대표단은 오는 21일 인도 북동부 부다가야 현지에서 분황사 대웅전 준공식과 부처님 점안법회를 봉행하고 지역 주민들을 위한 보건소 착공식도 함께 진행합니다. 준공식 하루 전날인 20일에는 부처님 복장의식이 봉행되며 분황사 인근 마하보디 대탑에서 전각 낙성을 부처님께 알리는 고불식도 치러집니다. 조계종 대표단은 오는 24일 귀국에 앞서 라자기르를 방문해 불교 최초의 사원 중림정사와 영축산, 나란다 대학터 등을 순례할 예정입니다. 조계종 부산연합회가 해원정사에서 이민년 제가 하한거 입제식을 봉행했습니다. 이번 하한거는 부산 지역 11개 사찰에서 불자 8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오는 7월 13일까지 60일간 이어집니다. 조계종 부산연합회 회장 원어 스님은 코로나19 시대에는 대면 접촉을 줄이고 일상생활에 맞춰 수행하는 제가 안거가 최적의 수행법이라며 자신의 마음을 맑은 곳으로 이끌어가는 수행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조계종 부산연합회는 제가 불자들의 신심 증진과 수행 풍토 조성을 위해 제가 안거 수행을 실시하고 있는데 지난 2020년부터는 무비 스님의 금강경, 보현행원품 등을 두고 사경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영축 총림 통도사 대중 스님들이 녹차 수확 시기를 맞아 해차 따기 울력에 나섰습니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을 비롯한 산중 대덕 스님과 종무소 소임 스님, 학인 스님들은 경내 국제 템플스테이관 옆 녹차밭에서 해차를 수확하고 선별과 덕기 등의 제다 작업을 거쳐 부처님 전에 공양을 올렸습니다. 통도사 주지 현문 스님은 차를 가까이 하면 몸과 마음이 청정해진다며 1년간 차밭을 가꾸면서 차를 따고 덕거 부처님 전에 공양 올리는 것은 선농일치의 일환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 후기 제작된 성보 42수 관음도가 도난 후 30여 년 만에 원래 있던 자리인 의성 고운사로 돌아왔습니다. 고운사는 훼손 없이 환수한 42수 관음도를 국가지정문화재로 등록하는 절차에 나섰습니다. 대구 BBS 김종열 기자입니다. 중생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구제한다는 천수 관음보살. 가림한 얼굴에 화려한 보관을 쓰고 연화대에 앉아 42개의 자비의 손과 지혜의 눈으로 일체 중생을 교화하고 있습니다. 조선 후기 스님 태운당 신겸하단이 그린 고운사부라 42수 관음도입니다. 그리고 조선시대 때는 중생들의 어떤 삶이 공고하고 어려움이 많을 때 관음신앙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노력했던 그 모습을 볼 수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으로 자연지 33관음성지가 생겨나게 됐습니다. 그 중에 고운사도 마찬가지로 33성지 중에 한 곳입니다. 고운사 극락전에 봉안돼 있던 불화가 사라진 건 1989년, 2016년 서울의 한 시립박물관 수장고에서 발견돼 2017년 최종 회수됐습니다. 지난 3월 국립중앙박물관이 개최한 특별전을 마치고 도난당한 지 33년 만에 고향인 고운사로 환지 본처했습니다. 바깥의 중생들을 제도하는 그런 관세음보살님이 다시 돌아와서 고운사를 잘 안정시키고 또 신도들의 신심을 더 정장시키는 의미에서 때에 맞춰서 오신 것 같습니다. 고운사는 회수된 42수 관음도를 경내 극락전에 봉안하고 부처님 오신 날 점안식을 가진 뒤 일반에 공개했습니다. 42수 관음도 외에 고운사에서 도난당한 불화는 아미타 불에도 2점, 지장보살도 1점, 신중도 2점 등 5점이 더 있습니다. 고운사는 도난된 성보문화재의 환수 노력과 함께 42수 관음도를 국가문화재로 지정하기 위해 힘을 쏟고 있습니다. 국립박물관의 전문가들이 저희들이 42수 관음탱화도 보물로서 충분히 지정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어요. 앞으로는 이제 지금 의성군하고 경북도하고 언언을 해가지고 지금 이제 바로 문화재를 지정하지 않고 바로 보물로 지정하는 절차를 지금 이제 밟아서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전국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를 보유하고 있는 경상북도. 지금까지 국가지정 6점, 도지정 10점, 비지정 108점 등 184점의 문화재가 도난당했습니다. 경북의 문화재 가운데 직지사 사천왕도와 금동관흥 보살입상 등은 해외로 유출돼 아직까지 돌아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역사와 민족문화의 혼이 깃들어 있는 문화재가 반드시 제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국민적 관심이 모아져야겠습니다. 고운사에서 BBS 뉴스 김정열입니다. 지난 7일 별세한 원조 한류스타 고 강수연 배우의 49제 초제가 서울 조계사에서 열렸습니다. 조계사는 지난 주말 경내 극락전에서 유가족과 관계자들만 참석한 가운데 강수연 씨 49제 가운데 초제를 봉행했습니다. 초제는 유가족 측의 의견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강 씨의 49제 가운데 2제는 오는 21일 조계사 극락전에서 엄수되며 다음 달 24일 오전 11시 30분 조계사 대웅전에서 진행되는 막제까지 조계사에서 49제가 이어집니다. 강 씨는 신심 깊은 불자로 지난 2012년 3월에는 불교계 국제구호 NGO 단체인 지구촌 공생회 홍보대사로 위촉됐고 2016년에는 지구촌 공생회가 개최한 영화 귀향 시사회에 참석해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아픔에 공감하고 처우 개선에 힘을 보탰습니다. 동국대 와이즈 캠퍼스는 교내 100주년 기념관에서 인류 무형문화유산 연등회를 주제로 포럼을 열었습니다. 포럼에서는 정병삼 숙명여대 명예교수의 기조 강연과 형산강 연등문화축제에 나아갈 방향 등 주제 토론이 진행됐습니다.
연등회의 본산인 우리 경주에서 연등회의 가치를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 연등회가 우리 경주 발전에 어떤 의미를 있는가를 다져보는 이번 포럼은 매우 가치 있고 뜻 있는 오늘 이 포럼이 미래를 담는 도시인 경주에서 불교의 참뜻을 기려 불교의 순관 정신을 개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신라시대부터 이어져 온 연등회의 역사와 가치를 재조명한 이번 포럼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으며 2022 형산강 연등문화축제는 오는 22일까지 경주시 형산강 금장대 일원에서 이어집니다. 어린이 청소년 포교 활성화를 이끌 불교 스카우트 체험 캠프가 부산 홍법사에서 열렸습니다. 한국 스카우트 불교연맹이 주최한 리틀 부다 캠핑스쿨은 어제까지 1박 2일간 홍법사 경내 잔디밭 등지에서 홍법사 신도 자녀 등 3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진행됐습니다. 학교에서 교실이라고 하는 곳에 내려서 또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갇힌 공간에서 있었던 그 시간을 이제 접고 자연을 최대한 즐기고 누리고 내일 이곳을 떠날 때에는 다 친구가 되고 하나가 되고. 이번 캠프는 재난안전교육과 숲 밧줄놀이, 명상 등 천진불들의 자신감과 모험심, 신심 향상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 활동으로 꾸며졌습니다. 부산 숭림사가 부산 BBS 수건 사업인 북항 신사옥 건립불사에 동참했습니다. 숭림사 주지 진락스님은 안국선언에서 부산 BBS 사장 수불스님을 친견하고 기금 1억 원을 전달했고 숭림사 회주 진철스님도 신사옥 건립 땅 한 평 사기 기금 1,150만 원을 쾌척했습니다. 수불스님은 부산 BBS 신사옥이 부산 불교의 랜드마크가 될 것이라며 불교 발전과 방송 포교에 관심을 갖고 마음을 내줘 감사하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숭림사 주지 진락스님은 사찰에서 유치원을 운영하며 지난 2014년 모교인 동국대에 5억 원을 기부하는 등 인재불사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힐링멘토 마가스님과 노모의 마지막 여행을 그린 영화 불효자의 제주 상영회가 조계종 참선재단 제주 원명선원에서 열렸습니다. 스님과 신도들은 영화 불효자를 함께 관람하며 우리 시대 효의 의미와 가치를 되새겨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연찮게 제주도에서 저희 불효자 영화 시사회를 하게 되어 편안하게 가족들을 좀 한번 생각하시면서 상영회에는 제주 지역 스님과 제가불자 등 6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이상으로 5월 16일 월요일 BBS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